전 시간에 보셨던 대리권 소멸 사유랑 이제 구분해서 보실 게 151페이지에 가시면 151페이지에 3번 파란색 3번에 대리인의 능력이 나와요. 거기 법조문 있잖아요. 거기 법조문 보시라고.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법조문 그대로 보면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근데 이 규정은 임의대리에서 적용되는 사건이고 법정대리에는 공통으로 적용이 안 돼요. 왜냐하면 법정대리 제도는 따로 법률 규정에 대리인의 작용요건, 결격 사유 등이 따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임의대리를 전제로 하는 거고, 그러면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 대리인도 의사 능력은 있어야 돼요. 의사 능력이 없게 되면 행위 자체가 무효가 돼버리니까. 그럼 이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이거랑 헷갈리시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사건은 대리인이 능력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성년후견 심판이나 파산 선고를 받게 돼서 헬렐레나 개털이 됐기 때문에 대리권 소멸시키겠다는 이야기고, 지금 보신 대리인의 능력 문제는 갑이 자기 소유 부동산을 을한테 대신 매매를 하라고 대리권을 수여해. 임의대리권을 수여한다고. 그럼 저 을이 상대방 병하고 계약을 하죠. 그럼 이 매매 계약은 누구한테 효력이 있어요? 본인 갑한테 효력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행위는 을이 하죠. 책임은 누가 져요? 갑이 책임지는 거야. 그럼 갑이 능력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든 제한 능력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든 그 누가 선택할 일이요? 갑이 선택할 일이죠. 그럼 능력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했지. 그럼 이 매매계약 갑 책임져 안 져? 져야죠. 자, 갑이 제한 능력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했어요. 그럼 이 매매계약 갑 책임져 안 져? 져야지. 왜 책임져야 돼요? 쥐가 선임했으니까. 그게 규정의 의미야. 그러니까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를 요하지 않는다 이 말이 제한 능력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제한 능력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했죠. 그럼 선임한 의도가 이 사람이 행위하면 선임한 지가 책임을 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든 능력자를 선임하든 그럼 본인 선택해라. 근데 본인이 선임을 했으면 그 대리행위에 대해서는 선임한 본인이 책임을 지란 뜻이에요. 그 말이 제한 능력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했어. 그래서 대리행위를 했죠. 근데 이 매매계약이 본인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잖아요. 본인한테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그럼 제한 능력자가 법률행위 한 거 아니요? 이 계약을 제한 능력자가 했다는 이유로 본인이 취소할 수 있느냐가 쟁점인 거예요.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게 하겠다는 거야. 이 제도를 둔 목적이 뭐냐면 제한 능력자가 나오면 보호해야죠.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가 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게 해놨지. 그거를 대리제도를 통해 악용할 사람을 미연에 방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규정을 두질 않게 되면 대리인은 능력자라야 될 거 아니야. 이 규정이 없으면. 근데 법을 잘 아는 사람이 이걸 악용할 소지가 있다니까. 그럼 제한 능력자를 대리인으로 선임을 해 이제. 그리고는 그 대리행위가 마음에 들면 취소를 안 해. 근데 마음에 안 들면요. 가서 제한 능력자가 했다는 이유로 취소해버릴 거야. 그걸 못하게 법에서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규정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했으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지 제한 능력을 이유로 대리행위를 취소는 못하게 하겠다는 뜻이라고. 그러니까 이 둘은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야. 첫째, 대리인이
성년 의견이나 파산 선고를 받으면 대리권이 소멸한다는 이야기는 대리인이 될 당시에는 능력자였는데 그 이후에 상태가 안 좋아진 거지. 그럼 대리권 소멸시키겠다는 뜻이고, 이 경우는요, 처음부터 제한 능력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거지, 지가. 그럼 제한 능력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했으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질 생각으로 선임한 거니까 제한 능력자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본인이 책임을 져야지 제한 능력을 이유로 대리 행위를 취소는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갑은 을이 미성년자야 선임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누구 마음이야? 갑 마음이야. 그리고 그자가 한 행위는 어떻게 해? 갑이 책임져야 돼. 비한정 의견인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그럼 그자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갑이 책임져야 돼. 지가 선임했으니까. 자, 비성년 의견인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그럼 비성년 의견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했죠. 그에 대해서는 갑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다고. 근데 졸다가 일어나가지고 언제는 대리인이 성년 의견 심판을 받으면 대리권이 소멸한다더니 또 갑자기 비성년 의견인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는 거야. 아무 상관없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대리된 이후에 성년 의견인이 되면 대리권이 소멸하는 거고, 애초부터 성년 의견일지라도 비성년 의견인도 본인 의도하에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건 할 수 있다고. 단 그자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야, 너 법원에서 헬레라고 뭐 선고받았지? 그랬더니 받았대. 괜찮아. 침 닦아가면서 눈에 힘주고 일해.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 침 닦아가면서 눈에 힘주고 일했지. 그럼 전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지라는 거야. 책임을 지라는 거야. 전혀 다른 이야기. 대리권 소멸 문제랑 대리인 선임 문제는 각각 별개의 문제다. 그래서 저희가 1년 동안 이렇게 외워요. 제한 능력자가 시험지문에 들어있죠. 그럼 무조건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고 제한 능력자는 무조건 보호를 해야 돼. 그래서 제한 능력자가 행위는 다 취소할 수 있어요. 우리 시험에 나오면. 근데 딱 한 군데. 제한 능력자가 대리인이라고 나오지. 그럼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지. 대리 행위는 제한 능력으로 취소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렇게 외운다니까. 제한 능력자만 나오면 취소할 수 있다. 제한 능력자가 대리인이라고 나오면 취소할 수 없다. 그렇게 외우는 거예요. 하나만. 하나. 그럼 제한 능력자가 대리인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써있다니까. 써있다고. 그거 하나면 돼. 그러니까 대리된 이후에 헬렐레가 되면 대리권을 소멸하는 거야. 근데 헬렐레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는 있어. 단 헬렐레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지가 선임했으니까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래서 자 152페이지 152페이지 양가로 2번 있죠? 거기다 옆에 치고 두 번째 줄 가운데 제한 능력자 동함 치고.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 3명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제한 능력자 대리인 될 수 있다. 따라서 제한 능력자 대리인 선임 본인 대리행위 취소 못한다라고.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만 나오면 취소할 수 있어요. 근데 제한 능력자가 대리에 나오지. 그럼 취소 못한다고. 그래서 앞에 149페이지 가시면 두 문장 구별해서 나란히 써놨어요. 149페이지. 다시 앞으로 가시라고. 처음엔 책도 잘 못 찾아요. 149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2, 3번 있죠? 거기 같이 묶어서 비교하시라고. 뭐 이 책은 지금 이제 입문서니까 12월까지만 우리가 보고 1월부터는 이제 수험서를 보는데 제가 이렇게 두 개 묶으라고 할 때가 있고 묶어서 비교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럼 묶으라는 건 같은 취지니까 묶으라고 하고요. 묶어놓고 비교하세요라는 건 둘이 차이가 있으니까 비교하라는 뜻이거든. 근데 이걸 수험생이 여태 제가 지금까지는 당연히 둘이 묶어서 비교하라고 하면 묶어서 비교라고 쓸 줄 알았어요. 작년에 알게 됐다. 작년에. 그것도 거의
5, 6월 달 지나서 누구 책을 딱 봤는데 다 묶고 만났어. 비교라고 안 썼더라고. 작년에 알게 됐다. 묶기만 한다는 걸. 묶어서 비교하라고. 둘이 차이가 있다고. 자, 2번 동함 치세요. 대리인이 된 후. 이렇게 동함 치고. 대리인이 성년후견, 파산, 대리권, 소멸. 이렇게. 이와 달리 동그라미 3번. 본인이 비성년후견인 파산자, 대리인, 선임 상관없다. 이렇게. 전혀 다른 이야기죠. 대리된 이후에 대리인이 성년후견 파산송을 받게 되면 대리권 소멸하는 거랑 본인이 책임질 의도로 비성년후견이나 파산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건 상관이 없는 거라고. 그 두 문장이 전혀 다르다라는 걸 구별하시라는 거예요. 대시. 자, 150페이지. 거기 파란색 1번에 현명주의란 말 나오죠? 그 책은 안 나와요? 아니, 찾았는지 물어본 거예요. 찾았는지. 어느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막 앞에 앉아가지고 책도 못 찾는 사람이 몇몇이 있으면 속이 터진디야. 이 책이 수험서라 그렇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책 찾기 쉽지 않으니까 속 터지지 말고 제차 3차 찾아주라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승질 부리지 말고. 책 잘 못 찾아. 이 책은 페이지가 하단에 나와. 하단에. 왼쪽은 짝수, 오른쪽은 홀수. 그리고 번호를 찾을 때에는 왼쪽 라인을 쭉 이렇게 찾아가셔야지 막 문장을 막 눈으로 다 읽어가면서 찾으시는 거 아니에요. 번호 찾을 때는. 번호는 왼쪽 라인으로 일관성 있게 쭉 돼 있어요. 그리고 파란색은 파랗게 돼 있으니까 150페이지면 왼쪽, 파란색이라고는 현명주의 딱 그거 하나. 1번에 현명주의, 거기 현명에다만 똥하시면 돼요. 우리 겁나게 친절한 사람이에요. 근데 목소리가 어조가 강하니까 일부 수험생이 화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 이해력 너무 부족한 사람이야. 현명주의에서 현명이 무슨 뜻인지만 하시면 돼요. 자, 현명은 이대로 읽으면요. 이름을 밝혀라 그 말이에요. 현명. 현명이란 말을 일상용어로는 안 쓰잖아요. 현명하다라는 뜻이 아니고 현명, 이름을 밝히라고. 이름을. 그럼 여기서 이름은 누구 이름을 말하는 거겠어요? 누구 이름? 응? 대리인의 이름을 밝혀 저 을입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는 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리할 권한이 있고 대리행위를 해야 되거든. 그럼 이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하려면 행위는 지가 하잖아요. 그럼 지 이름을 밝히라는 게 아니라 나는 본인을 대신하는 겁니다. 행위는 내가 하지만 책임은 본인이 질 거예요 라고 본인의 이름을 밝히라는 뜻이라고. 자, 법에 이름이란 말이 나오면요. 이름은 책임이란 뜻이야. 책임. 얘가 갑이고 얘가 을이요. 그러면 얘가 병이고요. 그럼 을이 병하고 행위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아무 말 안 해버리면 병은 을이 당사자인 줄 알죠? 그럼 대리행위가 안 되는 거야. 그럼 을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 근데 을이 병하고 행위할 때 갑을 대리하는 대리행위를 하려면 내가 갑의 대리인이요. 갑을 대신하는 사람이다. 계약은 나랑 하지만 이행이나 책임은 갑이 질 거야 라는 걸 나타내라고. 그래야 대리행위가 된다고. 그걸 현명이라 그래. 그럼 딱 대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대리권이 있었어. 현명했어. 그럼 누구 이름으로 한 거야?
본인 이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대리행위다고. 그럼 당사자가 누구요? 본인이 되는 거예요. 현명을 했어야 대리행위고 그래야 당사자가 본인이 되는 거라고. 현명 안 하죠? 그럼 현명을 안 했다는 건 누구 이름으로 한 거야? 대리인 지 이름으로 계약을 한 거야. 그럼 대리행위 아니요? 대리행위 아닌 거지. 그럼 당사자가 누구요? 대리인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리권이 있었더라도 대리행위를 했어야만 본인한테 이득이 생기는 거지, 대리행위를 안 했으면요, 이건 대리가 아니니까 본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행위가 되는 거라고. 그게 현명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현명이란 말이 낯설어서 그렇지 의미는 단순해. 갑과 을 간에 대리권이 있어. 근데 을이 갑을 대리하는 행위를 했어야 갑한테 이득이 있는 거지, 을 자신을 위해서 행위한 건 갑하고는 아무 상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명이 돼야만 대리고 현명이 안 됐으면 대리가 아니다고.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오거든요. 자주 나와. 연습해보게. 그래서 전 시간에 그 연습한 거야. 단어 보고. 현명이 돼야만 대리예요. 현명 안 됐죠? 이건 대리가 아니야. 대리가 아니다고. 자, 해보게. 유권 대리. 위에 아래요? 유권 대리. 위에야. 무권 대리. 위에 아래요? 무권 대리. 아, 위에요. 표현 대리. 위에 아래요? 지금 하나가 위면 하나는 아래겠지.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마. 나 그런 사람 아니요. 어? 또 두 개가 위에 쓰니까 하나는 아래겠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대리냐 아니냐 하시는 거야. 무권 대리. 대리 아니요. 대리야. 위에야. 표현 대리. 대리 아니요. 대리야. 위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명이 됐을 걸 전제로 둘로 나뉘어 이제. 대리권이 있었냐 없었냐로. 대리권이 있는 사람이 대리행위를 하죠. 이걸 유권 대리. 자, 유권이 무슨 뜻이요? 대리권이 있는, 권리가 아니라 대리권이 있는. 대리가 무슨 뜻이요? 현명했다, 대리행위다, 그 말이에요. 대리권 없이 하죠. 이걸 무권 대리라고 해. 그럼 무권이 무슨 뜻이요? 대리권이 없다. 자, 대리는 현명했어 안 했어요? 안 한 거예요 또? 눈을 뜨라고. 대리라니까. 즉 무권 대리라는 건 현명을 한 걸 전제로 하는 거지, 현명 안 했을 때는 무권 대리는 적용되는 거 아니다고. 이름에 써 있다고. 이 무권 대리에서 나오는 제도가 표현 대리예요. 표현이 무슨 뜻이요? 표현. 표현. 겉으로 보기에 그 말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대리권이 있는 듯 했다를 표현 대리다 그래. 즉 무권 대리인데도 상대방이 볼 때는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 그걸 표현 대리다 그래. 그럼 표현 대리는 유권 대리요, 무권 대리요? 무권 대리라니까. 대리권이 없는 애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대리권이 있는 듯이 보인 걸 표현 대리다 그래. 그래서 무권 대리에서 나오는 제도가 표현 대리예요. 그럼 표현 대리 현명했어 안 했어? 대리야 아니야? 대리라고. 즉 시험에 항상 나오는 제도는 뭐냐면 무권 대리나 이 표현 대리가 현명됐을 때만 적용되는 제도냐, 현명이 안 됐을 때도 적용될 수 있느냐, 이게 항시 시험에 나와요. 대법원까지 갔었고. 근데 이런 문제들은 이론적으로 외울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써 있는 대로 하면 되거든. 대리가 되려면 현명을 했어야 돼. 현명 안 하면 대리가 아니야. 에이? 그럼 대리는 현명했다는 뜻이야. 그럼 유권 대리, 무권 대리, 표현 대리 공통으로 들어있는 단어가 뭐예요?
대리지. 그럼 얘들은 현명 됐어 안 됐어? 다 된 거야. 현명을 했을 때만 적용되는 게 대리제도예요. 그 대리제도가 크게 둘로 나뉘어. 대리권이 있는 사람이 한 경우랑 대리권 없이 대리행위를 한 거랑. 대리권이 있는 사람이 대리행위한 걸 유권대리. 대리할 권한이 없으면서 대리행위를 한 걸 무권대리. 그에서 나오는 제도가 표현대리 제도가 있다고. 그럼 이들 셋 다 공통으로 들어있는 단어는 대리야. 그럼 대리는 현명했다는 뜻이야. 그럼 현명 안 됐을 때는 적용될 수 있어 없어? 없어. 없다고.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무권대리, 표현대리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다고. 에? 그럼 무권대리나 표현대리가 적용될 수 있냐고 물었죠. 그럼 무권대리든 표현대리든 일단 적용이 될 수 있으려면 대리해야지. 그럼 현명해야 될 거 아니요? 그럼 앞에 중요한 거 뭐예요? 현명하지 않은 경우지. 그럼 현명 안 했으면 대리 아니요? 아니지. 그럼 무권대리, 표현대리 적용될 수 있어 없어요? 없다고. 그럼 그 문장 풀 수 있어 없어요? 있지. 지문에 답 써 있잖아. 현명 안 했다고. 그럼 대리 아니요? 대리가 아니잖아. 그럼 무권대리나 표현대리 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냥 지문에 답이 써 있는 거라니까. 눈을 뜨라고. 대리도 불러야 와. 어? 한참 술 먹고 있는데 와가지고 대리입니다. 안 불렀다고. 대리도 불러야 온다고. 대리가 되려면 현명해야 대리인 거야. 대리할 권한이 있으면 유권대리, 없으면 무권대리라고 해. 유권대리든 무권대리든 현명 됐을 때만 적용되는 제도예요. 현명이 안 됐으면요, 적용되는 게 아니다고. 이게 어려워? 눈을 떠. 무권대리, 무권대리, 무권은 대리권 없이 대리, 현명했다. 표현, 대리, 겉으로 보기에는 대리권이 있는 듯 했다는 뜻이고, 대리니까 현명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지금 어디 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디를 배우고 있어 지금? 대리를 배우고 있지. 그럼 대리이려면 일단 현명은 돼야 대리인 거예요. 현명이 안 된 건요, 대리가 아니야. 대리가 아니다고. 대리가 아니다. 그래서 현명이 된 대리행위가 전제가 됐을 때 대리권이 있었냐, 대리권이 없었냐로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유권대리냐, 무권대리냐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그럼 유권대리냐, 무권대리 문제는 일단 전제가 현명은 됐을 걸 전제로 하는 거야. 그럼 무권대리, 표현대리가 적용될 수 있냐가 나오고 앞에 현명하지 않은 경우라고 나오면 현명 안 했잖아요. 그럼 대리 아니요? 대리가 아니잖아. 그럼 무권대리든 표현대리도 대리니까 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될 수가 없다. 그렇게 답을 하셔야 된다고. 자네 나중에 다 알려줘. 우리의 최대 장점은 그냥 앞자 따서 외우고 그냥 천정 보고 외우는 게 아니라 시험 지문을 보고 그 문장 자체에서 단어 찾아가지고 표시하면서 외워요. 그러니까 그 지문 자체에 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를 답 찾는 연습만 하시면 되는 거야. 내용을 전혀 모르고는 안 되니까 이제 내용 공부를 하는 거지. 그럼 내용을 알았으면 찾아야지. 찾아야 된다. 현명이 뭔 뜻이요? 본인 이름을 밝히라고. 대리인이다라는 걸 표시하라고. 그래야 대리라고. 안 했으면요, 대리가 아닌 거야. 대리가 아닌 거라고. 대시. 그것만 기하시면 돼. 그 이하는 자세히 안 읽으셔도 돼 지금. 자, 151페이지. 자, 오늘 마지막 151페이지 맨 위에 대리행위의 하자란 말 나오죠? 네. 자, 책 안 넘겨봐도 돼. 항상 써있는 대로 하시는 거야. 자, 대리행위. 누가 법률행위 한 거예요? 대리인이 한 거지.
그럼 대리에서는 대리행위가 법률행위 아니에요. 그럼 대리행위 하자의 의미는 그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해서 한 그 법률행위에 무효사유가 있느냐, 취소사유가 있느냐, 선의, 악의, 과실, 무과실에 따라 법적인 효과가 달라질 때 선의, 악의, 과실, 무과실을 누구를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대리행위 하자 문제예요. 누굴 기준으로 하냐고. 즉 행위를 했던 대리인한테 그러한 하자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효과, 책임을 져야 될 본인한테 그러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되느냐의 문제다고. 그럼 써 있는 거 딱 보고 대리행위 누가 했어요? 대리인이. 행위 누가 해요? 대리인이. 그럼 그 대리행위에 하자가 있는지는 본인과 대리인 중에 누구를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돼요? 대리인을 기준으로 해야지. 왜요? 대리인이 행위를 한 거니까. 다 했네. 다 했다고. 대리행위 하자가 나왔어. 그럼 저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누굴 기준으로 평가해? 대리인을. 왜? 대리행위 하자니까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는 거지. 그로 인해 발생한 효과는요? 누구한테 속해? 효과는 본인한테 속하는 거야. 그럼 취소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가 대리행위가 문제되죠. 그럼 취소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본인과 대리인 중에 누굴 기준으로 평가해?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근데 대리인한테 취소 사유가 있어. 그럼 취소권이 발생하죠. 그럼 취소는 누가 해? 본인이 하는 거야. 취소권은 본인한테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는 대리인이 하고 효과는 누가? 본인한테 속하는 거예요. 본인한테. 그 패턴을 적용하시는 거야. 그런데 딱 두 개의 경우에만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을 기준으로 하라 그랬어요. 그 본인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딱 두 가지야. 이게 첫째가 지시, 두 번째가 궁박이야. 지시는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궁박은 법 규정은 없고 판례가. 그래서 본인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는 지시했을 때랑 궁박이랑 딱 두 경우야. 그러면 대리행위 하자 문제 시험에 자주 나오거든요. 그럼 대리행위 하자 문제가 시험에 나왔어. 그럼 본인하고 대리인 중에 누굴 기준으로 하냐가 시험 질문이야. 그럼 둘 중에 누구를 기준으로 하느냐 물어보면 여기서 외울 게 뭐예요? 지시하고 궁박. 이것만 본인. 이거 외에 나머지 건요? 다 대리인이야. 다. 이제 외울 거 이제 두 개가 아니야. 이제 또 하나만 외우면 되거든. 자, 지시했대죠. 예? 본인이 지시했대. 그럼 지시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지문에 써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본인의 지시에 따라서 대리인이 그대로 했지. 그럼 지시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야 돼? 대리인을 기준으로 해야 돼? 지시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야죠. 왜? 지시했으니까 이거 외울 필요 없지. 그래서 지금까지 본인이 지시한 건 답으로 나온 적이 없어요. 우리 시험만이 아니라 다른 시험도, 어떤 민법 시험도 본인이 지시했다는 걸 답으로 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틀릴 사람이 없잖아. 본인이 지시했대. 누굴 기준으로 해? 본인 기준으로 하지. 그럼 어디 상식 있나 해보게. 본인 지시가 시험 지문에 들어있어. 그럼 본인은 알고 지시한 거야? 모르고 지시한 거야? 에? 다시 본인이 지시한 게 나왔어. 그럼 본인은 알고 지시했다고 나와? 모르고 지시했다고 나와? 지금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은 둘 다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래서 그런데 진짜 곤란해. 아니 지시했다고 하면 알고 지시했다고 나오지 모르고 지시했다는 게 말이 되는겨? 그러니까 본인이 지시했단 말이 나오면 알았다 하고 그냥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알고 지시했지. 근데 대리인은 모르고 행동한 게 나오는 거야. 그걸 읽을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답으로 나온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만 외우면 돼, 이제? 궁박만 외우면 돼. 그럼 이 궁박이 어디에 나오는지를 아셔야 돼. 궁박 어디서 나와요? 궁박 어디서 나와? 처음 할 때는 궁박 어디서 나와? 그러면 직전에 한 거 사기 강 하다가 멈추게 돼 있어. 그건 강박.
강박은 강하게 협박한 거. 공포심을 유발시킨 거고, 궁박은 공궁한 상태, 불공정 행위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공부할 때 줄줄이 기본서 읽듯이 하지 말고 고유명사들을 외우라고. 거기에만 나오는 고유명사들. 궁박은 어디에만 나와? 불공정에만 나오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궁박 나오면 불공정행위 이게 딱 떠오르셔야 돼. 이제 해보시게. 너저분하게 이것저것 다 안 할 거야. 저것만 적용하는 거 연습하면 되니까. 자, 가베대린 을이 병하고 이 매매 계약을 했어요. 대리행위를 한 거야. 그럼 우리가 배운 거 있죠? 그 순서대로 한번 해보게. 순서대로. 자, 첫째. 강행규정 위반이냐가 문제됐어요. 누구 기준으로 해? 강행규정 위반. 각과 을 중에 본인하고 대리인 중에 강행규정 위반이어서 무효인지가 문제됐다고 누구 기준으로 해? 감을 못 잡겠어? 지금 옆에 보고 해. 옆에 보고. 지금 강행규정 위반 무효사유잖아요. 그럼 강행규정 위반이 무효사유일 때 갑과 을 중에 누가 위반했느냐를 기준으로 이 매매계약이 유효인지 무효인지 판단하냐가 대리행위 하자 문제다니까. 누구 기준으로 해? 당연히 을을 기준으로 해야지. 왜요? 을이 매매했으니까. 자, 사회질서 위반 누굴 기준으로 해? 을을 기준으로 하는 거지. 을을. 그래서 을이 병하고 매매했죠. 근데 그 전에 이미 병이 다른 사람이랑 1매매를 한 상태야. 근데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해서 이중매매를 한 거야. 그럼 적극가담했냐 안 했냐에 따라 유효무효 결정나죠. 그럼 적극가담했는지 안 했는지 갑과 을 중에 누굴 기준으로 해? 을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시험에 나왔고,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지난주 거 복습할 때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하여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럼 적극가담 대리인이 했죠. 그럼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지. 근데 본인은 전혀 몰랐대지. 에? 그럼 누굴 기준으로 해? 대리인이야 본인이야? 적극가담한 대리인이 기준이요? 그 사실을 전혀 몰랐던 본인이 기준이야? 대리인이 기준이라니까. 대리인이 적극가담했대잖아. 그럼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거라고. 그러니까 잡스럽게 이것저것 외우는 게 아니고 지시궁박이 나오지 않는 한 다 누구야? 전부 다 대리인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강행규정 위반 나왔죠? 그럼 지시궁박 사건 아니지? 그럼 누구 기준으로 해? 대리인. 사회질서 위반 나왔지? 지시궁박 안 나왔지? 그럼 누구 기준으로 해? 대리인. 그게 외울 필요가 없다니까. 다 대리인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가 문제됐어? 불공정행위 누구 기준으로 해? 궁박은 본인. 왜 이게 소송됐냐면 법에는 다 대리인 기준으로 하라 그랬죠. 그럼 불공정행위인지도 다 대리인 기준으로 해야지. 근데 불공정행위가 되는 사유가 3개 있잖아요. 궁박, 경솔, 무경험. 그럼 법 규정대로 하면 이것에 따라 누굴 기준으로 해야 돼? 법 규정대로 하면. 법에는 지시했을 때만 본인 기준으로 하도록 돼 있어. 법에는. 그럼 나머지는 다 누굴 기준으로 해? 대리인 기준으로 하도록 돼 있어. 그럼 이 불공정한 행위가 문제가 됐을 때 궁박, 경솔, 무경험 중에 한 가지 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법대로 하면 다 누굴 기준으로 했어야 돼? 다 대리인 을을 기준으로 해야 되거든. 법대로 하면. 지시했을 때만 본인 기준으로 하라 그랬어. 법에서. 나머지는 다 대리인 기준으로 하라는 거야. 대리인이 행위를 한 거니까. 근데 법원에서 딱 판결을 내리려고 보니까 이건 아니다는 거야. 이거는. 자, 경솔하고 무경험은 경솔하게 행동한 거죠. 거래 경험 없이 행동한 거지. 궁박은요. 뭔가 급하고 공공한 상태에 있어야지. 근데 을이 그러한 상태인지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본인이 대리인한테 이런 일을 맡길 만한 어떠한 급박한 사정이 있었는가, 본인이 궁박했는지를 기준으로 해야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할 거 아니다고 본 거야, 판례가. 그래서 궁박은 본인으로 해라 라고 판결이 난 거라고. 이 판결이 없었으면 누구 기준으로 해야 돼? 대리인.
판결 났어. 궁박은 공궁한 상태를 뜻하는 거니까 행위하는 대리인이 아니라 책임질 본인을 기준으로 해라라고. 그러니까 이게 항상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외우면 되는 거야. 궁박은 누구? 본인 기준으로 하는 거야. 그럼 얘가 항상 시험에 나오는 이유가 두 군데 나오거든. 앞에 불공정행위에서도 시험에 자주 나와. 그리고 대리에서 또 나와. 두 군데 다 나오죠. 판례가 겹쳐 있잖아. 대리인이 불공정행위를 한 거니까. 그래서 항상 나오는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판례 중에 하나예요. 이게 불공정행위, 궁박은 본인 기준으로 하는 거야. 나머지는 다 대리인 기준으로 하니까 외울 게 없고. 그럼 불공정행위랑 대리가 한 문제에 같이 나오죠. 그럼 뭘 물으려고 나온 거야? 궁박 본인 기준이 맞는지를 물으려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럼 불공정행위가 나오고 대리인이 나왔어. 그럼 확인할 건 딱 하나밖에 없죠. 뭐? 궁박 본인 기준이라고 맞게 돼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야. 나머지는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 그리고 이거 하나 외우는 게 1년 내내 이거만 외워. 궁박은 본인 이렇게. 자, 비진이 표시여서 무효냐가 문제됐어요. 자, 비진이 표시 누구 기준으로 해? 을. 통정어의 누구 기준으로 해? 을. 착오 누구 기준으로 해? 을. 사기 누구 기준으로 해? 을. 강박 누구 기준으로 해? 다 됐잖아. 다 누구요? 을. 머릿속으로 그릴 필요가 없어. 그래서 사법시험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예전에. 가배대리인 을이 병하고 매매계약을 했을 때 저 매매계약이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됐을 시 사기, 강박을 판단하는 기준 갑이냐 을이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누구요? 을이지. 왜? 지시궁박 아니면 다 을이야 이렇게 몰아야 돼요. 사기, 강박을 누구를 기준으로 하지?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지시했을 때랑 불공정행위에서 궁박만 본인, 나머지 것들은 다 대리인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착오 취소 문제가 대리행위에서 발생했어. 중요분의 착오가 있는지 누굴 기준으로 하냐 이렇게 나왔어. 누구요? 또 생각해? 대리인 을을 기준으로 해야지. 왜? 지시궁박 사건이 아니니까. 그렇게 오늘 하라는 게 아니라 1년간 앞으로 이렇게 연습을 한다고. 하긴 체력이 안 되기 때문에 3시간만 지나도 머리가 멍해지잖아요. 그거를 연습하시는 거야. 이제 1월 달부터 4시간씩 해야 돼, 하루에. 공부 안 해, 그럼? 2시간만 했으면 쓰겠다고? 2시간 하면 넉 달 해야 돼, 넉 달. 한 수나 끝나려면. 그럼 4개월째 됐을 때 첫째 달에 한 거 다 잊어버려. 그러니까 이게 각 제도별로 쟁점이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행위 하자 문제를 시험에 내는 목적은 본인과 대리인 중에 누구를 기준으로 무효 취소 여부를 판단하느냐 묻고자 함이에요. 그럼 누구를 기준으로 하는지만 우리는 답을 하면 되거든. 그럼 10,000가지를 외우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지시했을 때랑 불공정해서 궁박만 본인 기준으로 하는 거고 나머지 사건은 전부 다 행위를 했던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질서 위반이 나오든 강행규정 위반이 나오든 착오, 사기, 강박이 나오든 그것들은 중요한 사유가 아니고 지시는 써 있으니까 외울 것도 아니고 오로지 딱 기억할 건 불공정행위 나왔을 때만 주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인이 불공정행위를 했단 말이 나오거든 궁박 본인인지만 확인하면 되고 나머지 것들은 다 대리인 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불공정행위가 나왔는지 다른 사유가 나왔는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시가 써 있으면 지시했으니까 본인을 기준으로 하지라고 써 있는 대로 하면 되는 거고. 그럼 외울 건 딱 하나지. 뭐? 궁박 누구 기준으로 해? 본인. 나머지는요? 다 대리인이야. 다 대리인이다. 지시는 답으로 나온 적 없어. 모르지. 또 꼴통이 겁나게 쉽게 낸다고 최초로다가 내년 시험에 지시를 낼지. 또 모르지. 그거를 틀리고 오는 사람이 있을지. 그건 알 수 없지. 그건 알 수 없지. 그러니까 눈 뜨고 표시하는 습관만 들이라고. 읽고 내 생각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문장을 그대로 읽으면 뭔 뜻인지 모르니까 어려워요. 그런데 이 문장이 시험에 나오면 뭘 묻고자 함이 목적이 있다. 그걸 알면 어떤 문장이 나오든 뭘 물어보는지 알고 있으면 정리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외운 공식 적용하면 답이 나올 거 아니냐고. 그 방식으로 공부한다고만 생각을 하시라고. 그냥 읽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건 민법 시험 공부하시는 게 아니야. 민법 공부하는 거지. 평생에도 못해. 그렇게 해가지고 평생에도 못한다. 딱 사건별로 물어볼 게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됐시.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주엔 복대리부터 하실 것이고 오늘까지 한 거니 다음 주에 또 문제 나올 텐데 물론 기억이 안 나실 것이고 그래도 기억을 되살리면서 한번 표시라도 해보고 또 이제 설명드리면서 지난주에 했던 거 기억을 한번 되살려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방향 설정만 되면 되니까 그거 습관 들이시라고. 습관. 이제 12월 중순쯤 되면 거의 연말 분위기가 나가지고 이제 술자리도 많아지고 해요. 그럼 이제 또 한 두세 주 빠졌다가 다음에 1월 달부터 마음 잡고 시작해야지 라고 하시잖아. 그러면 1월 달 처음 수업 때 집중을 못 해요. 그럼 2, 3주 정도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려. 그럼 1, 2월 순환 그냥 지나가 버려요. 음주 가무 해도 돼. 졸더라도 와서 졸고 최소한 마지막 날은 수업을 듣는 게 좋아. 어떤 과목이든. 12월 마지막까지 하는 수업, 마지막 수업은 중간에 빠졌더라도 듣는 게 좋다고. 그 듣는 건 내용을 알아듣기 위함이 아니고요. 그 다음 주에 수업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게끔 몸을 적응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다 제끼지 말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